이번 시간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해석에 대한 시간입니다. 어, 역학 운동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속력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배우는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태까지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대성했다면 좀 약간 거창하지만 다 모아놔서 이제 한꺼번에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가 3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석한 대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화했느냐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때 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1초에 5m/s 제곱이 변할 수도 있고 10이 변할 수도 있고 하는데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의 간격이 이제 일정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프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한 물체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 위치에서 속도가 제로인 경우를 이제 정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ST 그래프. ST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T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S는 위치 또는 거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거리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축이 T 시간이고요. Y축이 V니까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래프는 A니까 가속도, 마찬가지 X축은 시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가운데 VT 그래프라고 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조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지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떤 위치에 공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이 있을 때 출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초 뒤에 여기서 1초 동안 움직였더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10이라는 거죠. 10m/s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났더니만 다시 1초가 지나서 2초가 됐더니만 그때 속력이 얼마였느냐? 20이 됐다는 거예요. 20m/s. 얼마 이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3초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또 1초가 지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속력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그려보게 된다 그러면 30이 되겠죠. 30m/s. 지금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나요? 10에서 20, 20에서 30. 즉 속도의 변화량 값이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도의 변화량 값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이 바로 그래프를 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은 잠시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3번부터 좀 바로 얘기를 할게요. 3번부터. 지난 시간에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하고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VT 그래프로 이제 기울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구했냐면 x분의 y로 계산을 했고요. 이때 VT 그래프에서 x축이 의미하는 거는 t,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이 의미하는 거는 속도 또는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속도의 변화량 값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v 해서 이 VT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거는 a,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러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기울기 값이 어떻죠? 기울기 값이 항상 지금 일정한 상태인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4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VT 그래프에서 이번엔 면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초까지 뭔가의 이 면적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은 아니지만 뭔가 물체가 움직여서 생겨난 이 기울기 값이 있고 2초에서 가상의 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면적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등속도 운동에서는 면적 얘기할 때 사각형 값으로 나오는데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삼각형 면적 어떻게 계산하죠?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을 반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삼각형이 되고 결국에는 의미 파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마찬가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숫자에 상관없다. 숫자일 뿐이다. 상수값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가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X축에 있는 거 시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요 가로가 의미하는 거는 X축의 시간 t, 요 y-값은 여기 보면은 v, 속도가 되겠죠.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에서도 했지만 요때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이동거리가 되더라. 왜 그러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해서 거속시 하잖아요. 이때 시간을 왼쪽 방향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시간 곱하기 속도가 돼서 이동거리가 되겠죠. 4번에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동거리를 의미하더라 라는 거죠. 요까지 해놓고 이제 5번, 6번 그래프가 나오는데 AT 그래프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건 이제 가속도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려져 있지 않지만 기울기 의미하는 거 x분의 y 해서 빠르게 할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시간 t분의 가속도 a라고 하는 값은 물리에서 다루지 않아요. 물리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 그래프에서의 이제 면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잠깐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의미만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구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속도를 뭐 구해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번 요 3, 4번에 의해서 7번도 이제 포함되겠죠. 7번부터 가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VT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물어봤는데 3번에서 기울기 값이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2분의 여기가 20이니까 기울기 값은 2분의 20 계산하면 10m/s 제곱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큰 걸로 한번 표시를 해설할래요 하면은 여기가 3분의 여기가 y-값을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30 해서 10m/s 제곱이 되겠죠. 어쨌든 기울기인 요 가속도 값이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10으로 해서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이제 옮겨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이고요. 여기가 1초, 2초, 3초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0일 때는 출발을 안 했으니까 그냥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1초일 때의 가속도를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1초일 때 1분의 여기가 10 돼서 가속도 값이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2초일 때도 10, 3초일 때도 10이란 걸 구했죠. 4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이렇게 일정한 대각선 방향이 아닌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가속도 값이 동일한 이러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7번은 바로 계산했죠. 10m/s 제곱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녹화하거나 해야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5번
볼게요. 5번에 A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아까 했지만, 요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색깔이, 이거 주황색으로 한번 할까? 그래서, 지금 여기 기울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요. 만약에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분의 y, x값은 시간, y값은 가속도인데, 이 값은 물리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이 5번은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6번에 면적이 의미하는 거.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3초까지의 뭔가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는 요 녀석 면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나? 녹색으로 더 진한 걸로 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 중에서 이제 가로가 의미하는 거 여기 시간이 있고요. 시간. 그 다음에 세로가 의미하는 거는 가속도. 그러면 이 시간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가속도라고 하는 거 의미가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어요.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이제 이양시키게 된다 그러면 요 시간 곱하기 가속도가 나오니까 이 시간 곱하기 가속도, 즉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6번에 면적이 갖는 의미는 속도의 변화량, 기호로 쓰겠습니다. 속도의 변화량. ST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요. ST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갖는 의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울기 의미 파악만 해보겠습니다. 기울기 x분의 y 해서 x축이 갖는 거 시간이고요. y축이 갖는 거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 또는 속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따가 그래프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 그래프에서 면적에 의미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이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위치 또는 거리가 되겠죠. 시간 곱하기 거리는 물리에서 쓰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2번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요. 먼저 VT 그래프죠. 이제 가운데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는데, VT 그래프에서 0에서 2초 사이의 물체 이동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니까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0에서 2초까지의 색깔도 바꾸고 0에서 2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구하는 방법이 아까 위에서 4번 있어. 여기 4번에 이거 정답을 적지 않고 갔구나.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이동거리. 지금 지운 건가? 그렇죠?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물체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무엇을 계산하면 되느냐? 이 2초까지의 면적을 계산하시면 여기가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2가 되고요. 가로가 2, y값이 20이 되죠. 곱하기 2, 20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되더라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VT 그래프에서 1초에서 2초 사이의 물체 이동 거리는 그러면은 1초에서 2초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x축 이렇게 물체가 해서 만들어낸 거 하면은 사다리꼴 모양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뭐 윗면 아랫면 해서 계산해도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공출 못 외워서 이걸 반 나눠서 아래쪽에 있는 거 사각형하고 위에 있는 거 삼각형을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 가로가 1, 세로가 10이니까 10m고요. 더하기 삼각형은 가로가 1, 마찬가지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15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에서부터 2초 사이의 거리는 15m가 될 거다라는 거
0에서 1초는 계산 안 해도 얘는 5m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이 내용 가지고 왼쪽에 ST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다 그러면 바로 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5m였어요. 그러면은 1초일 때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여기고 1초일 때 몇 미터 이동했느냐? 5m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나게 되면 2초가 되는 지점이고 1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가 이동했느냐? 15m가 이동했다고 계산을 했죠. 아니면 0에서부터 2초까지는 20m가 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러면 1차 방정식 모양의 꼴이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2차 방정, 이거 너무 안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데 2차 방정식 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뭐 y는 x제곱 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10번 헷갈릴 수 있는데 10번 한번 볼게요. AT 그래프 다시 오른쪽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4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멈췄어? 뭐지? 뭐야. 왜 이래. 안 돼. 씨. 뭐지? 응? 중간에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끊겼네요. 이렇게 두 번째 파일로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AT 그래프에서 4초 때 이 물체 속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AT 그래프에서는 그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쓰이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지금 0에서부터 1, 2, 3, 4까지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속도가 10으로 되어 있는 등 가속도 기울기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계산해서 AT 그래프를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4초일 때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를 계산을 안 해도 예측은 할 수가 있죠. 1초일 때 속도가 10이 됐고 다시 1초가 지나면 20, 1초가 지나면 30, 다시 1초, 4초가 된다 그러면 40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VT 그래프에서도 1초일 때 속력이 10이었다.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이니까 4초일 때 40이 될 거다라는 거를 만약에 계산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T 그래프를 이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4초일 때 물체 속력을 구할 거다라고 하는데 4초일 때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리면 면적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사각형 모양의 면적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가로가 시간, 세로가 가속도 해가지고 이 값이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값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면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만 가로가 4였고 세로가 10이니까 이 면적의 값은 40이라는 소리죠. 면적이 40이면은 0에서부터 4초까지 40이라고 하는 속도가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4초가 되는, 즉, 요 나중 속도 값이 얼마냐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문제가 정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속도가 제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한 값이 40m/s가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 속도 4초일 때 속력은 40m/s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속도의 변화량 값으로 나중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번호를 뭐 4번, 3, 4번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수업 시간 때는 좀 더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어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되돌리기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 문제도 아마 낼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지금 위에 첫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VT 그래프, 세 번째는 AT 그래프인데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도는 VT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VT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도 알 수가 있고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이동 거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까지 알 수 있어서 이 속도 속력에 관해서의 내용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VT 그래프로만 뭔가 그래프를 표현할 줄만 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VT 그래프를 갖다가 다른 그래프로 변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연습을 좀 하면 능숙해질 것 같고 VT 그래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아래쪽에 정지되어 있던 자동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기준을 그냥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할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꾸기. 그래서 덜 중요한, 요것도 중요한 덜 중요한 어쨌든 AT 그래프를 엄청 중요한 VT 그래프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중요하지 않았고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했는데 여기 보면 0에서부터 2초까지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가로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X축의 시간, 세로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 그래서 시간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 값이고요.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값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값을 뺀 값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거를 계산했더니만 면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가로 값이 2, 세로 값이 4니까 8이라는 거예요. 즉 0초에서부터 2초까지 속도가 변했는데 8만큼 변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문제에서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이 제로기 때문에 나중 속도 따라서 2초가 됐을 때 속력이 얼마냐? 8m/s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한번 표현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 1, 2, 3, 4, 5 같은 시간들을 표시해주고 처음에는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제로인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왜냐? 이 구간의 가속도가 일정한 값이잖아요. 등가속도를 쭉쭉쭉쭉쭉 했었는데 2초까지 속도가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2초가 되는 속력이 얼마여야 된다? 8m/s가 돼야 되더라. 왜냐? 0에서부터 2초까지 속도가 8만큼 변화했으니까 처음엔 정지했었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다시 AT 그래프로 돌아와서 여기 2에서부터 4초를 보게 되면 가속도의 값이 제로인 거죠. 가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속도가 일정하여야 된더라 라는 소리죠. 즉 2초에서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에서부터 4초까지는 계속 8이라고 하는 속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부터 5초로 봤더니요 마찬가지로 또 여기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 면적 같은 경우는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인데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5초가 됐을 때 속력이고 지금 현재 초기 값 지금 속도가 8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지금 현재 처음 속도인 8을 뺐더니만 지금 면적이 가로가 1, 그 다음에 세로가 2인데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면적을 계산했더니만 아래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2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중 속도 즉 5초일 때 속력이 되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6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등가속도로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표기가 돼 있어서 속도가 감소했는데 5초일 때 이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 6m/s가 되더라 라고 하면 VT 그래프로 제대로 바꾼 거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보통 문제들은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 그러면 뭘 구하면 되냐? 0에서부터 4초까지의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 면적하고 사각형 면적을 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VT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T 그래프만 주어진 상태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한다 그러면 AT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VT 그래프로 전환을 한 다음에 바꿔서 그린 다음에 이동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인데요. 지난 시간에 평균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등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를 하는데 매 순간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가 되게 껄끄럽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등교하는 그 전체 거리를 걸린 전체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 속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등가 속도에서는 그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더 단순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VT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0에서 이 지점을 10초라고 할까요? 10초 동안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일정한 거니까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이 물체가 10초가 되는 시점에 속력이 20m/s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물체는 처음에 어떤 지점에서 정지해 있었는데 점점 가속도가 움직이다가 10초가 될 때 여기가 몇 미터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미터 이동했는지는 모르지만 10초가 되는 순간에 속력이 20m/s가 되더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 친구의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전 개념으로는 이때 전체에 걸린 이동거리를 구해서 그때 10초가 걸렸으니까 이동거리를 10초로 나누면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겠죠.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100m가 이동했네.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10초분에 전체 10초 걸렸으니까 100m 해서 평균 속력은 10m/s가 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약간 번거로운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위에 공식대로 한다 그러면 나중 속력이 20이고요. 처음 속력이 0이니까 요 값을 계산하면 10m/s가 나오죠. 위에 있는 값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요게 왜 가능하냐면 처음에 정지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m/s의 속력으로 처음부터 10초 동안 꾸준하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10m씩 이동했으니까 10초 동안 100m가 이동하는 거죠. 즉 이때 면적이 100m가 되는데 요 값이 요 값이랑 같은 값인 거고, 어쨌든 처음부터 10m씩 꾸준하게 10초 이동한 거라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만 10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20m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랑 똑같은 결과값을 얻더라 라고 해서 요거를 요 처음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2분의 1로 해서 계산하면 쉽게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다가 뭔가 속도가
구간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으로 나눈 값으로는 계산하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구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조심해야 될 부분의 문제가 혹시나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균 속도를 왜 또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물리로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이 만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위해서 좀 힌트를 준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이제 매번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VT 그래프로 그리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답은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을 오래 잡아 먹어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요게 이제 읽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봅시다. 한번 좀 볼게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동차 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동시에 출발했거든요. 10m/s로 A는 꾸준하게 쭉 달려서 도착하는 지점에도 10m/s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B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동시에 출발했는데 이 친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처음에는 얘가 A가 10m/s니까 먼저 치고 나가겠죠. 근데 B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따라잡는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기준선 Q일 때 동시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는 통과할 때 속력이 얼마냐라는 것만 계산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요 P에서 Q까지 갈 때 8초가 걸렸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힌트를 가지고 전체의 요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가 10m/s니까 8초 걸렸으니까 이 둘 다 몇 미터를 이동했냐면 80m를 이동을 했겠죠. 그럼 B에 도착했을 때의 그래프를 속력을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T에서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여기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고요. 8초가 걸렸다고 했는데 그때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면적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면적이 80m다 라고 계산하면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이 친구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m라고 이제 암산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잡아먹어요.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다룬 평균 속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엄청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0m/s인데 도착할 때도 10m/s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갔다라는 소리는 이 A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평균 속도를 정의를 하는 거죠. 평균 속도가 10m/s라는 소리예요. 그럼 B도 처음에 동시에 출발했고 동시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움직였어요. 그럼 이 B도 평균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B도 평균 속력이 10이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 나중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A 경우랑 동일해야 된다. 10이더라. 그럼 계산하면 따라서 이때 나중 속력 값은 20m/s가 되더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나중 속도를 구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P선에서 Q선까지의 거리는 8초 걸리고 여기 10m/s로 움직였다고 하니까 기억 맞겠죠?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동시에 출발했고 동시에 도착을 했고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움직였으니까 똑같겠죠. 니은은 틀렸고요. B의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t분의 속도의 변화량가 그래서 8초 걸렸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나중 속도가 20이었고 처음 속도가 0였으니까 8분의 20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2분의 5고요. 계산하면 2.5m/s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대해서 이제 문제까지도 이제 풀었습니다. 이제 뒤에 영상으로 이거를 요다가 위에다가 지금 빈 공간이 여기 필기할 데가 없는데 확대해서 이렇게 커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른 빈 공간에다가 이게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운동 법칙 세 가지 교과서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지만 오히려 VT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 풀이 방법을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 속도가 제로인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 속도가 V0로 움직이고 있고 T초 후에 이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속도가 변화했겠죠. 이때 속도가 V'으로 변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VT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그래프 제로인 거고 여기가 속도 처음 속도가 V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때 기울기 값이 일정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이 T초 걸렸습니다. 그때 나중 속도 값이 V'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은 교과서에 있는 걸 봐도 되고 일단 공식을 먼저 나열을 할게요. 첫 번째 공식은 나중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나중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 속도에 플러스 AT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일단 써놓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V0t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 세 번째 공식은 이 두 개를 합친 공식인데 EAS는 V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시간의 요소가 t가 없는 거죠. t가 없을 때 뭔가 가속도나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얘네들은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두껍게 써지네. 먼저 첫 번째 공식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건데요. 먼저 이때 기울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죠. 여기다가 쓸까요? x분의 y인데 이때 x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이 되겠죠. x라고 하는 거 기울기 값일 때 x일 때 요 값이니까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어디다 쓰지? 죄송하지만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t분의 x값 t 그 다음에 y값이 기울기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어디냐? 요 값이니까 전체 V'에서 요 값인 V0를 뺀 값인 거죠. 그래서 V' 빼기 V0 요 값이 기울기인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 V'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이양시키게 된다 그러면 V'은 V0 플러스 AT 값인 요 1번 공식이 유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만 구해낸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낸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나중 속도를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거리를 이제 구하는 부분인데 요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더라 라는 거를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이때 모양을 보니까 아래에 있는 요 사각형의 모양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더하면 이동거리가 되겠죠. 먼저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t고요. 세로 여기 v0가 되겠죠. v0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 가로가 또 얼마예요? t죠. t 곱하기 요거 y값이 세로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V'에서
V0를 뺀 값이에요. V 프라임에서 V0를 뺀 값인데 이 값을 첫 번째에서 한번 보니까 여기서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양시키게 되면은 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 V 프라임 빼기 V0는 AT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T가 되고요. 그래서 AT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거를 계산해서 쓴다 그러면 V0t 플러스 2분의 1 A의 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동거리 S 면적을 계산하면 지금 요 값이 똑같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공식은요, 첫 번째에서 t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t는 어쩌고 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분배 법칙 해가지고 어쩌고 계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요 VT 그래프에서 유도를 하는 거. 다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처음에 이렇게 있고 t축 올려서 처음 속도가 V0 등가속도 운동을 했더니만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되더라 했을 때 기울기를 구하면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거고요.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가 되더라. 세 번째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루하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까지 할게요.